칠해볼까? 다채롭게 그려보는 일상 데일리 그래피티. 안녕하세요. 데일리 그래피티의 DJ 김서윤, DJ 박민주입니다. 오늘로 두 번째 방송인데요. 동시에 마지막 방송이기도 합니다. 어쩌다 보니 파일럿 방송이 되었네요. 2화 만에 마지막 방송이라뇨. 많이 아쉽기도 하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해야겠죠? 당연하죠. 저희 라디오는 해피한 분위기를 지향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1화보다 더 활기차게 데일리 그래피티 2화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데일리 그래피티 오늘의 주제, 음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숨김없는 사랑은 없다. 아하, 딱 감이 옵니다. 오늘 주제는 음식이군요. 맞습니다. 먹는 것이라는 주제는 사실 대화를 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잖아요. 특히 오늘 뭐 먹지? 이 말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타나니까요. 그렇죠. 또 인터넷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도 맛집 같은 건 정말 관심 있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이 의식주 중에서도 특히 식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건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제는 개인적으로 저랑 관련이 좀 많이 된 게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음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주제로까지 표출을 하고 말았네요. 서연 DJ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오늘 방송 큰 관심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공감해 주실 거라 믿고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윤영상의 밥 한 끼 해요. 나와 밥 한 끼 해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데일리 그래피티 메인 코너 나만의 그래피티 시간입니다.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아 제작되는 코너인 만큼 주제와 관련한 모든 사연 받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데일리 그래피티 2화 오늘 주제는 음식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 정말 저도 기대되는데요. 서연 DJ가 먼저 사연 읽어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도 익명의 사연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 동생은 콜라에 밥을 말아 먹을 정도로 탄산을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 엄마께서 제게 계란말이 할 계란을 저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어놓고 게임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찬으로 계란말이를 해먹었는데 굉장히 달더라고요. 엄마가 제게 설탕을 넣었냐 물어보셨는데 전 넣은 적이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동생이 계란 풀어놓은 게 있길래 탄산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사이다를 한 컵 정도 넣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근데 그 사이다 넣은 계란말이가 생각보다 맛있어서 어이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이다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발상이네요. 그래도 맛은 있었다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콜라닭이라고 닭을 콜라에 재우는 그런 레시피는 들어봤는데 아무리 순간적인 발상이라고 하지만 계란에 사이다는 사실 넣는다 해도 탄산 느끼지 못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또 계란에서 탄산이 느껴지는 것도 좀 묘할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물이 나름 괜찮았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진짜로요. 사실 제가 단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제 일본 계란말이도 좀 약간 단맛이 나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그럼 그건 다음에 계란이 정말 많이 남아돌 때 그때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야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이번 사연은 굉장히 짧네요. 이분도 익명으로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학생입니다. 제가 예전에 쿠키를 구운 적이 있어요. 원래 쿠키를 구울 때 오븐을 예열해 둬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구워보는 거라. 그래서 예열을 안 하고 구웠더니 쿠키가 다 익지 않은 적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열을 하는 것에는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저도 예열이란 게 오븐을 미리 데워두는 거니까 사실 모든 요리는 그런 게 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깜빡해서
혹시 민주 DJ는 요리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아니면 망친 적이라던가? 저는 기숙사생이라 요리는 전혀 안 해요. 그리고 뭐 음. 진짜 뭐 사실 뭐 요리는 라면 끓이기 정도? 엄마 요리할 때 간 맞추기 정도만 숟가락 이렇게 휘적거리고 그거밖에 안 해요. 아, 숟가락 휘적거리는 것도 요리이었나요? 네, 도와주는 거죠. 아, 의외네요. 어, 서윤 DJ는요? 저는 예전에 핫케이크로, 그러니까 핫케이크 가루 반죽으로 과자를 굽는 레시피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한번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불 조절에 실패를 했나 봐요. 뒤집으니까 시꺼먼 잿더미가 나오더라고요. 아까워. 사실 음식 망친 경험 같은 건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자취를 하면 요리를 잘 안 한대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요? 하긴 귀찮으면 사실 사는 게 제일 편하고 쉽잖아요. 그렇죠. 간혹 요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사가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 맞아요. 그래서 다들 라면을 애용하시죠. 싸고 뭐 쉽고 종류도 많고. 그래서 지금 나올 곡도 사실 라면에 관련된 노래 아닌가요? 라면 맛있겠다. 아, 이렇게 또 넘어갈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악동 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et's go. Oh, whoa. Oh, whoa, yeah. Oh. 오늘 처음 선보이는 코너 그래피티 가이드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나 팁 같은 걸 DJ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음식이 주제인데 그러면 오늘의 추천은 레시피나 맛집 추천이겠네요. 아, 역시 우리 민주 DJ 눈치가 빠르네요. 오늘의 DJ 추천에서는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쿠지라이식 라면이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라면 요리인가요? 맞아요. SNS상에서 많이 돌아다니던 볶음라면 레시피인데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들고 와봤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저는 이거 먹고 광병 찾았어요. 광명이요? 정말로. 네. 그 정도로 맛있다는 거 그 뜻인가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이 말을 방송에서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져요. 네.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네, 쿠지라이식 라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레시피가 어느 만화에서 소개가 되었는데 소개를 하는 캐릭터 이름이 쿠지라이 선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쿠지라이식 라면이라고 불러요. 오, 어떻게 만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간단해요. 먼저 후라이팬에 머그컵 가득 물을 붓고 물이 끓으면 중불로 맞춰서 면을 풀어줍니다. 다 풀리는데 1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스프를 물이 남아있는 쪽 구석구석 반 정도만 넣어줍니다. 반? 그거 가지고 간이 돼요? 물이 졸아서 그것보다 많이 넣으면 좀 짜요. 네, 그렇게 스프를 넣고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국물이 조금 더 졸고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 그때 날계란을 라면 한가운데 올리고 후라이팬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1분 정도 기다리면 쿠지라이식 라면이 완성됩니다. 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네요. 근데 마지막에 올린 계란이 이거요? 아, 그럼요. 완벽한 반숙이 돼요. 이게 뚜껑을 덮기 때문에 그 후라이팬 열들이 돌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반숙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로. 네, 제가 사실 지금 말로 해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요리해보면 정말 얼마 안 걸려요. 또 맛도 평범한 라면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네, 이 레시피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만화 그대로 나오니까 그거 보고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그냥 라면 끓여 먹을게요. 아, 너무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지는 않아요. 엥? 여러분, 이 코너는 DJ 주관이 정말 뚜렷하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 하지 마요. 그리고 직접 해보고 맛없다고 항의하지 마요. 아, 중요한 거는 이 DJ 추천은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적으로 저에게 항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사람 입맛은 주관적이니까요. 제가 강력 추천하긴 했지만 그럼 여기까지 하고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제일레빗의 간식송. 그리고 간식송 다음으로 팝송 한 곡도 더 듣고 올게요. 에드시런의 Shape of You.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청계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동안 대학방송 청계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동안 대학방송 The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the lovers, so the bar is where I go.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어떻게 생각해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사실 이슈라기보단 상식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번 화에서는 카페인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다들 하루에 커피 한 잔씩은 마시니까 카페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보통 카페인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또 많이 접하다 보니 그와 관련된 정보들도 사실 요즘은 다들 알고 있거든요. 많이 마시면 중독이 온다던가 하루에 몇 잔 정도가 적당하다던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어요. 하루에 커피 두세 잔이 암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효과죠, 카페인에. 그 외에도 피로회복, 숙취해소 등에도 좋고 심지어는 하루 세 잔으로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이거 완전 너무 지나치게 효과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루에 두세 잔의 정도의 커피가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면 연장이라던가 암 예방 같은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인 효과를 보면 두세 잔 이상 마시면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현기증이나 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과는 정말 정반대죠. 그렇긴 하네요. 카페인의 두 얼굴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둘 다 적정선이 두세 잔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조사한 연구진들은 카페인 분해 능력과 같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효과들이 꼭 정확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해서 평소보다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복잡 미묘하네요. 카페인이라는 게 사실 뭐든지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아서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아, 난 이게 진짜 적당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때까지 자신이 맞춰온 그대로 유지하는 게 사실 제일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나한테 맞는 만큼 기분 좋게 커피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10cm의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또 이렇게 20분이 지나가는군요.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야기거리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다 얘기를 못한 것 같아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주제가 사실 음식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말이죠. 이번 방송은 끝내기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완전히 헤어지는 거잖아요. 마지막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비록 짧았던 2화 동안 이렇게나마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서윤 DJ와도 작별이네요. 그래도 저희들은 여기서는 아니더라도 사적으로 만나니까요. 맞아요. 그래도 청취자분들과는 정말 안녕일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요. 하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또 이 라디오와 함께 찾아올지.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방송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마지막 곡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곡이지만 자취하시는 분들을 더 염두에 두고 고른 곡이기도 합니다. 여행 스케치의 집밥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송출의 김예린 PD, 기술의 정우수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DJ 박민주. 저는 DJ 김사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그래피티를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언제 제발! 길들여져도 소박하지만 구수했던 우로마니에 깊은 손맛과 밥밥집 밥